예, 단전호흡이나 어떤 이렇게 기수련 혹은 이렇게 차크라 수련 등의 에너지 뭐 기수련이나 에너지 수련을 하는 그런 수련을 잘하는 방법, 일종의 이렇게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련이 있죠. 뭐 이렇게 단순한 명상, 그리고 명상도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명상 종류의 수행이 있고,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예, 단전호흡. 단전호흡이나 어떤 그 에너지를 운용하는 그런 수련이 있죠. 뭐 이렇게 단전호흡이라도 있고, 뭐 차크라 수련도 있고, 뭐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수련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련들이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번 그렇게 그런 에너지를 다루는 수련을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힌트, 팁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련이든 에너지 수련이든 모든 에너지 수련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축기와 운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수련자들은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고 너무나 관과해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똑바로 인식하고 그것의 깊이와 중요성을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수련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놓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전호흡이든 기수련이든 차크라 수련이든 모든 기운이나 에너지를 다루는 수련은 두 가지 과정으로 압축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기, 하나는 운기입니다. 축기란 이제 말 그대로 기운을 모은다, 저장하는 것을 말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기란 모은 기운을 움직이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운기를 잘하려면 또한 이렇게 축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축기를 또한 이렇게 단계가 아주 높아져서 이렇게 보면 축기를 잘하려면 운기도 또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운기를 잘하려면 그냥 축기가 잘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축기만 잘하면 운기가 잘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기를 잘하시려면 운기를 잘하셔야 돼요. 또 운기를 잘하시려면 축기를 잘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줄 알고 두 가지를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수련은 두 가지 과정, 축기와 운기 과정으로 압축되고 구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축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단계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축기가 그런 단계라도 여기서 축기가 어느 정도 퍼센트 정도의 이렇게 그 배분을 해야 되는가, 운기의 몇 퍼센트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단계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 수련하고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또 이렇게 조율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그걸 잘 못해요. 보면 축기인데 운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운기적인 단계인데 축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시고 적재적소에 명확히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는 것, 그것이 에너지나 혹은 기, 수련을 하시는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축기란 창고에 물건을 쌓는 것입니다. 신체, 내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부분, 이 창고에 기운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득 쌓는 것을 말합니다. 운기란 물건, 그런 어떤 물건 사이의 통로를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에 물건을 쌓는다, 축기, 물건을 사용하고 써먹는다, 운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창고에 물건을 쌓는데, 이렇게, 많이 쌓는 게 좋다고 막 이렇게 쌓아버려요.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만약 이렇게 쌓아버리면, 나중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필요했을 때,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찾는 물건은 A라는 상자인데, 그 상자가 막 B, C, D, E, F, 가나, 다라 상자고 막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거죠. 내가 찾는 건 여기 A라는 상자인데, 이렇게 B, C, D, F 이런 식으로 막 물건들 밑에 쌓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창고에 물건을 쌓는 것만으로는 그 물건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 물건을 활용할 수 없고 내가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야 될 때 그 물건을 꺼내서 쓸 수 없으면 이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그득 쌓아놓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이라고 하는 창고에 기운을 쌓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물건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문이 여기 있으면 일단 정으로, 횡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놔야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그 구역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쌓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물건, 여기에는 어떤 물건, 여기에는 이런 물건, 여기에는 이렇게 분홍색 물건, 여기에는 연두색 물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통로를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시기마다 내가 이렇게 쉽게 그 물건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창고에 그냥 물건만 쌓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적재적소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그 시기마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운기고 창고에 물건을 쌓는 것. 이것이 축기입니다. 모든 에너지체 수련, 모든 기수련은 이 축기냐 운기냐 여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면 축기할 때는 축기를 하고 운기를 할 때는 운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차크라 수련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단계는 축기적인 개념이 강하고 어느 단계는 운기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구분할 줄 아셔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축기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냐, 운기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냐,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걸 일단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가 수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간단한 이치인데 이거를 너무 잊고 헤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수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죠.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축기란 창고에 물건을 쌓는 것, 운기란 물건 사이에 통로를 원활히 하는 것. 이것이 축기와 운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유를 이렇게 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이게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 이 정도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단계가 축기의 단계인가 운기의 단계인가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에 맞게 수련해야 된다. 근데 운기의 단계인데 축기에 너무 몰빵하고 있거나 축기의 단계인데 운기의 성향을 가지고 축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번말이 전조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련자들이 먼저 명확히 좀 인식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를 그렇게 수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나 에너지 자체가 강해지려면 내가 온전히 그러한 내가 수련하는 그 수행의 기운이나 에너지와 내가 온전히 합일해야만 그 기운이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국 내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외부에서 그 기운을 끌어와서 이렇게 운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그것에 얼마만큼 온전히 합일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 기운 레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로 합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분열된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의식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죠. 감정도 오욕 칠종으로 나뉘죠. 그리고 상황마다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아니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생존욕이나 번식욕에 입각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이 분열되어 있고 내가 통제를 잘 하지 못하고, 통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떠덕거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나 자체의 분열성이 크면 클수록 그런 에너지나 기운과 합일하는 나의 합일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일도가 낮아지게 되면 파워는 약해지죠. 자연스럽게 수련이 효율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 수련,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 수련을 할 때,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정규 수련을 할 때, 이렇게 수련을 마무리할 때, 한 5분 동안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천천히 자기 자신의 내면과 외부 환경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노력하신다면 수련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라고 멘트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을 정리하는 것은 나의 내부적인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 자신과 내 외부 환경, 그 안에서의 나 자신을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외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만 100% 확실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하시려면 정말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또 이상하게 해버리거든요. 인간은.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수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선입관 등으로 불필요한 행동이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련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련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나의 노력이 이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사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족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수련할 수가 없죠. 제가 항상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효율적으로 수련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루 24시간인데 잠을 자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정말 의지를 내시는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수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자신 내부와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을 내가 정리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수련 자체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면 그런 분이 수련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족이 많을수록 비효율적인 수련이 된다. 따라서 수련자는 수련에 매진하면서 사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수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이나 차크라 수련 같은 에너지체를 수련하는 것은 그 수련은 축기와 운기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 즉 내가 그 수련을 하는데 내 단계마다 축기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가 있고 운기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가 강해지려면 내가 온전히 그렇게 기운이나 에너지와 합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불완전하고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극히 일부분만 그렇게 합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의 파워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자는 이렇게 수련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족을 최소화할 필요 있다. 그래야지만 나의 수련이 효율적인 수련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능성이 높아야 나의 수련이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련을 이렇게 한 21년 동안 해보는데 모든 것은 이렇게 효율성과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 완벽하게 노력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수련의 결과가 항상 그것에 맞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련의 결과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효율성과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다 보면 그 결과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수련도 효율성과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효율성과 가능성을 얼마만큼 제대로 높이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수련 그 자체의 그 기본적인 원리 원칙과 방법, 그런 교과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련자들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수련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는 수련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을 그냥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통달해서 수련을 아예 가지고 노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이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혹은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